자, 다시 이 대표에게로 돌아가서요. 피스프의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재판도 받고 또 4월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명명대전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다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거기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도 불러내가지고 저기서 소개하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얘기했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출마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대결할 거라고 봐요. 네. 국민의힘 물론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평소에 해왔던 대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시 도전하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을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대항마로 출마를 하겠죠. 그래서 둘이 경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두 사람이 경쟁해서 정정당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보면요.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대선 주자와 맞붙어서 입지를 굳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해도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하면은 이제 그냥 떨쳐내고 가는 것이고 예. 패배를 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텐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는 예측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간에서 나오는 한 가지 예측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희룡 전 장관은 저도 본전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지면 어디 가서 내가 지긴 졌는데 좀 안타깝게 젖잘싸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번 당선이 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지면 원희룡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주자로서는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속칭 단두대 매치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보면요.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보다는 줄어든 의석인데요. 이 대표가 원내 일당을 유지하겠다면서 내건 151석. 박성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박한 목표죠. 사실은 과거에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그 유명한 만화가 있었는데 혜태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를 석권할 때요. 10명 가지고 싸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빠져도 위태롭다. 151석 보십시오. 누가 아파서 못 나오거나 무슨 돌발적인 고리 사태가 발생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150도 아니고 151입니다. 자, 어떻게든지 과반수를 해야 되겠다. 그걸 좀 지켜달라. 이런 이 대표의 호소인데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방탄입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이게 쉴드가 안 돼요. 151석이 안 되면. 그래서 어쨌든 총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선 가도를 가야 되는데 자, 151석을 얻지 않고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까 인천 계양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윤영선 후보하고. 자, 원희룡 장관이 그 사무실을 얻었는데 스케치를 보니까 두 사이가 100m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층짜리 건물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양쪽에 걸개 그림 붙이면 양쪽 선거운동원들끼리 보입니다. 그냥 또렷하게. 그야말로 일부러 그 이 대표가 거기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재밌잖아요. 왜 자꾸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뜻도 있지만요.
솔직히 야 이거 부담되네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만약 명령대전이 성사되면은 이 대표로서는 골치가 아프다. 왜?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기를 자꾸 판을 키우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와야 돼요. 인천 계양을에. 네. 부산 갔다가도 와야 되고 강릉 갔다가도 와야 되고 제주도 갔다가 물론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151석은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이겨야 되고 그만큼 우리 절박합니다. 여러분 꼭 151석 지켜주세요. 그 두 번째는 151석을 유지해야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거 새로운 원구성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서로가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도 저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뭐 개헌저지선은 아닐 거고 뭐 우리도 151석 해주세요. 자 양측의 151석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제3지대까지 합치면 오버거든요. 중도 무당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그 151석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도 또 민주당에서도 자객 곡청 논란도 일고 있고요. 또 추가 탈당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